안녕하세요. 택바야따의 일사천리입니다. 오늘은 리안리의 A3 MATX 리뷰를 곁들이면서 작은 케이스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뭔가 새롭고 이쁜 케이스 없나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데요. 저처럼 뭔가 성능도 중요하지만 PC 케이스 외관도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데스크 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케이스면 금상첨화고요. 특히 책상 위에 PC를 올려두시는 분들은 더더욱 작고 이쁜 케이스를 선호하실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리안리의 A3 MATX 우드 블랙 케이스를 구매했는데요. 이 케이스를 조립하면서 작은 케이스를 조립할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SFX 파워는 작아서 좋지만 케이블은 짧을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PC 조립을 한 10번 정도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이 모자라는 짧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SFX 파워는 작고 케이블도 얇아서 이번에 조립하면서 선 정리할 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A3 MATX 케이스가 생각보다 내부가 넓다 보니까 CPU 보조 전원선이 딱 조금 모자란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 파워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케이스라도 내부가 넓으면 SFX 파워선이 짧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의 호환 길이도 중요하지만 두께도 중요하다입니다. 네, 보통 케이스 설명에 보면 그래픽카드 호환 길이는 무조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께는 사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요. 케이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픽카드 슬롯이 무조건 그래픽카드 두께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작은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픽카드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RTX 4090, 5080, 5090 같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경우 두께가 3슬롯, 3.5슬롯 정도 되는 것도 많아서 하단펜과의 간섭도 꼭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섭이 생기면 하단펜을 더 얇은 펜으로 바꾸거나 펜을 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작은 케이스는 쿨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메인보드 방열판과 수냉쿨러 간섭입니다. 정확히는 수냉쿨러의 라디에이터와 쿨링팬 간섭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립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우인데 메인보드 방열판과 수냉쿨러가 맞닿아서 조립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건 케이스 상단 부분, 메인보드 위의 공간이 넓은 케이스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하거나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메인보드의 방열판이 너무 두툼하고 상단 공간이 작다면 케이스 리뷰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어디다 하죠?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메인보드 뒷면 선정리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PC 케이스는 메인보드 뒷면에서 선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A3 MATX 케이스의 경우는 선정리 공간이 아예 없어서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주 얇게. 그래서 파워 케이블이 얇은 SFX 파워를 사용했는데도 선정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정리해서 옆판을 닫는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다. 내가 뭐 선정리는 남자의 선정리가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구매 전에 혹시 케이스 PC 빌드 영상이 있다면 선정리 공간이 충분한지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어디다 하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호환 여부가 궁금한 경우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다나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다나와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궁금한 그 케이스의 모델명을 검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3 MATX가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을 한번 눌러보면 이 페이지에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의견 리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의견 리뷰라는 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단아와 상품 의견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질문들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유통사들이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호환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게 뭐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올린 질문들은 여기에 이 상품 의견 내 검색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래픽카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답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호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다나와라는 사이트에서 조금 검색해 보실 부분은 검색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SFX 파워선 짧은지 확인, 그래픽카드 두께 확인, 메인보드 방열판 라디에이터 팬 간섭 확인, 메인보드 뒷면 선정리 공간 확인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케이스 호환 질문은 다나와 상품 의견 확인. 네, 기억해 주세요. 혹시 A3 MATX 케이스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이 케이스 이쁘고 좋습니다. 네, 마감도 좋고 측면 패널도 메쉬 강화율이 선택할 수도 있고 우드 패널 뭐 엄청 고급진 건 아니어도 충분히 실물이 이쁩니다. 쿨링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영상이 이 케이스를 좀 까는 영상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조립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케이스 살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요. 제가 컴퓨터 케이스 기변병이 걸려 있어서 다음에도 뭔가 새로 나왔거나 신기한 케이스가 있다면 리뷰할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PC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검토해보고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